각자의 개성을 좀 살려줄 수 있다는 부분하고 본인이 노력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준비는 본인의 필살기를 준비하면 됩니다. 엔지니어면 자기가 뭐 나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온다든지. 우리는 저는 월급날이 싫습니다. 가장 빨리 돌아오는 게 월급날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또 남들이 보면 또 돈 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주려는 게 아니고 적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그린 뉴딜 언택트 일자리 박람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MC를 맡은 개그맨 조현민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궁금해하시던 그린 뉴딜 관련 기업체 채용 정보를 가지고 이 자리 마련했는데요.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방송한다는 점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가해 주신 업체 대표님께서 직접 채용 설명회를 진행해 주시겠고요. 그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직자분들의 속마음 궁금증을 AI가 대신 물어봐주는 사심없는 질문이라는 코너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구직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BK 테크놀로지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BK 테크놀로지는 완전히 차별화된 LED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기존 LED 조명 시장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기술입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시장은 실외 조명 시장으로 전 세계 전력 사용량의 19%를 사용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LED 조명을 사용하면 최대 70%까지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명도 5배나 긴 친환경 조명입니다. 여러 국가에서 LED 조명으로 교체를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아직 30%도 교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열 문제입니다. 실내 조명은 열 문제가 해결되어 이제는 간단히 전구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외 조명은 실내 조명에 비해 20배 더 밝은 빛을 만들기 위해 40배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해야 합니다. LED 조명 가격보다 시설 비용, 설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여 큰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직 LED 조명으로 교체하지 못한 나머지 70%는 일반 램프를 사용하고 있고 매년 일반 조명 기구도 30%나 구매하고 있습니다. BKT가 기존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확실한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반도체 리드 프레임 공정을 새롭게 개발하여 LED 칩, PCB, 히트싱크를 하나로 통합시킨 히트싱크 리드 프레임 제조 신기술 HS 프레임을 개발하였습니다. 기존 기술은 LED 칩과 PCB와 히트싱크가 분리되어 있고 솔더를 통해 접착하여 전류를 공급하고 열을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HS 프레임은 솔더가 없이 열과 전류를 전달하는 단순화된 디자인으로 열을 빠르게 방출하고 낮은 온도를 유지합니다. HS 프레임은 10배 이상 빠르게 열을 발산하며 30% 낮은 온도로 유지합니다. 기존 기술은 복잡한 열 전달 구조로 열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만 HS 프레임은 구조적으로 솔더가 없이 전류를 공급하고 자체적으로 열을 발산하는 구조를 통해 10배 이상 빠르게 열을 발산하며 30% 낮은 온도로 유지되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HS 프레임 기술은 효율적인 열 관리로 2배 긴 수명과 아주 얇고 가벼운 제품을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솔더는 부품과 회로를 연결하고 전류를 공급하지만 LED 조명에서만큼은 전류뿐 아니라 열까지 동시에 전달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그런데 솔더는 열 전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온도 변화에 민감합니다. 영하 40도에서 27% 팽창하여 바스라지는 틴페스트 현상은
LED의 내구성의 한계를 만듭니다. 우리는 생산 공정 50%를 단순화시켰습니다. 핵심 기술 구조를 통합시켜 기술, 성능뿐 아니라 생산 공정 50%를 단순화시켜 기술적 가격 절감을 이뤄냈습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360도 분산 배치시켜 만든 비타민 램프입니다. 기존의 실외 조명에 사용하던 일반 램프를 그대로 대체하도록 개발된 LED 램프입니다. 새롭게 개발한 비타민 엔진은 다양한 조명 기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아주 얇고 간편하게 개발되었으며 놀랍게도 제품의 가격이 기존의 일반 램프 수준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 제품들의 특징은 기존의 조명 등기구를 활용하여 LED 조명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설치로 에너지 절감과 확실한 조도 개선 효과를 10년간 제공합니다. 조달에 등록된 2018년부터 전국 80개 이상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기대보다 높은 만족도로 재구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전통 조명을 LED 조명으로 진화시키는 기술입니다. 기술의 진화를 통해 차별화된 시장을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핵심은 차별화입니다. 멋진 기업이네요. 지금 보여드렸던 거는 네. 지금 저희가 여지까지 해온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해나갈 부분이긴 한데 네. 새로운 시장에 저희가 또 도전을 합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것을 하는지 네. 오늘 좀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좀 더 보여드리고 어떤 사람을 뽑는지는 뒤에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0년 3월에 창업한 이후에 방금 보셨던 영상에서 나왔던 듯이 굉장히 좀 기술 개발에 좀 저희가 집중을 많이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 개발해서 저희가 좀 집중받기 시작한 거는 2017년도부터 좀 집중을 받았고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정부 우수 조달 제품을 선정을 돼서 비타민 램프, 비타민 엔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꾸준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전국 지자체에 판매를 하고 저희가 예산 절감하고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서 2017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시작으로 매년 지금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혁신조달 경진대회에서 혁신조달 유공기업으로도 좀 선정이 됐고요. 이 제품은 저희가 공공조달 시장뿐만 아니라 B2C,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이제 제품을 기획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코로나 이런 시대도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제 적합한 키보드 살균 조명입니다. 네, 이 키보드 살균 조명은 기존의 모니터하고 키보드 중간에 배치가 돼서 실제로 화면에 전혀 거스름이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일반 가시광선 파장으로 살균과 항바이러스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7월에 출시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한 자료인데 사실 대여비 자료를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이 제품의 살균 원리는 햇빛의 자연광을 통해서 살균이 되는 그런 효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계속 상시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살균이 된다라는 부분이 좀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USB-C 케이블을 꽂아서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제품의 좀 장점입니다. 이 제품의 시험 성적서인데요. 실제 사용 환경에서 살균하고 항바이러스가 99% 이상 시험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 RSV, 로타바이러스 이렇게 시험을 해서 99.9% 항바이러스가 된다는 부분도 나왔고 살균도 99.99%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품 라인업을 계속 다양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제품과 이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좀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올해에는 2명 정도 채용할 계획이 있고요. 저희는 사실 지금 과거에 지금 유지하고 있는 내용 말씀드리면 청년 내일 체험 공제에도 가입을 해서 핵심 인력들은 가입을 해드리고 있고 핵심적으로 좀
중요한 건데 워라밸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입사 후 3개월 이후로 알고 있는데 3개월 이후부터 좀 대상이 되시는데 1시간 먼저 퇴근시켜드리는 네, 그런 부분. 저희 정시 퇴근이 아니라 1시간 전에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뭐 가족 친화 인증이라고 해서 요거는 내부 시스템을 많이 검증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요것도 작년 12월에 저희가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채용하고 있는 계획인데요. 마케팅, 홍보 분야에 지금 인력을 좀 채용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홍보 운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뭐 저렇게 딱 저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좀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B2C 시장에 저희가 처음 진입을 하는 거고 이 부분에 좀 경력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핸드폰 안 하는 사람도 없고 마케팅을 우린 지금도 계속 경험하고 있죠. 뭐 핸드폰으로 어떤 것들이 더 잘 팔리고 어떤 것들이 노출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안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신입도 어떤 이런 부분을 해나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마케팅 기획하고 홍보 부분에 중점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직원을 2명을 좀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회사 홍보하고 저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뽑을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MTM ENT. 안녕하세요. 데이터 기반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회사, 주식회사 MTM ENT입니다. 저희는 사람을 위한 가상현실의 공장 제어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팩토리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복잡성, 비용, 설치 기간 등의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관리의 삼성조차도 관리로 극복할 수가 없는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고, 이 밖에 여러 산업 현장에선 노동집약적 방식을 고집하면서 노동자, 사측,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는 구형 장비와 신형 장비를 호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실질적 현장에선 구형, 신형 장비를 하나로 묶어주는 복합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설치 기간의 문제로 구축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되며 변화에 따른 직원의 어려움도 고스란히 녹아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희 MTM ENT는 20년 생산 노하우로 140여 종의 드라이브를 내장한 원천 기술력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공장의 구형, 신형 장비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여 신형 장비들은 5망, 블루투스, 캔 통신 그대로 활용, 설비를 실시간 연동하고 구형 장비는 드라이브를 설치하여 연동합니다. 예를 들어 구형 USB의 경우 컴퓨터에 연결을 해도 컴퓨터가 인식을 못하지만 MTM만의 드라이브를 통해서는 인식이 가능합니다. 또한 20년 된 수명이 다 된 장비는 리오토메이션의 장비로 수명을 연장하여 콜이 140여 종의 시스템 드라이브 기술을 통해 복잡성, 기간, 비용을 해결하여 일주일 안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핵심 기술로 MTM ENT만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합니다. 저희 MTM ENT만의 핵심적인 기술 부분은 20년 된 기존 장비라도 장비 내부의 핵심 부품만 교체하여 수명을 연장,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하여 다양한 기기로 연결, 데이터 수집까지 가능하고 신형 기기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네트워크, 이더넷 등 5G망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생산 설비를 초당 2만 개의 데이터 구축, 감시, 경고, 예측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 기술은 20년 된 장비라도 리오토메이션, 리뉴 과정을 거쳐 장비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형 장비로 업데이트하여 예지 보전합니다. 10년이 지난 사출기, 생산성이 60% 낮고 고장 및 계절별 불량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리오토메이션 설비를 통해
장비의 생산성은 높이고 생산 비용과 불량품은 낮췄습니다. 저희 MTM ENT는 현재 디지털 트윈 솔루션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자비스와 같은 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생산 공장의 완전한 제어 시스템과 더불어 가상현실 공간을 만들어 삼성의 가스 누출 사고와 같은 위험 요소로부터 작업자와 공장을 지켜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가 현재 구동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한 가상현실 공간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생각하는 공장을 구축한 글로벌 기업인 PTC가 지향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희 MTM ENT는 비슷한 능력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PTC가 제공하는 기술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 스마트 팩토리를 중소기업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통합 제어 솔루션은 140여 종의 드라이브로 기존의 공장 작업자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제어 기술에 들어가 있으며 공장 관리자나 대표이사분이 공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공간 현실 기술로 공장을 방문하는 것 같은 리얼한 데이터와 생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달 순이익, 인사 각종 데이터를 입력하면 생산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매일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목표 매출과 순이익, 생산 능력, 품질 관리를 실시간 매출 차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MTM ENT가 지향하고 있는 기술력은 5G를 활용한 사스 기반의 디지털 트윈 기술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과 같은 어떤 솔루션이든 연결이 가능하며 구형, 신형 장비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력으로 1조 5천억 이상 많은 중소기업들이 저희 MTM ENT의 기술력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희 MTM ENT는 세계 최초의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산업용 제어 시스템이라는 국내 최초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봇으로 전송할 수 있는 AR, VR, 기관의 원격 조작 시 전달을 위한 감각 재현 특허, AR, VR에서 원격 제어를 위한 홀로그램, 햅틱 등의 촉각을 전달하는 감각 전달 특허,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전달할 수 있는 많은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GE, 아마존, 구글, 지멘스 같은 데이터 비즈니스를 저희 MTM ENT가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MTM ENT는 사람을 위한 가상현실 공간 제어 솔루션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공장과 이제 노동자와 이제 사용자 간의 많은 문제점을 이제 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거기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140여 종의 소프트웨어 드라이브를 내장하고 있어서 이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리뉴나 이제 리오토메이션 작업을 거쳐 그리고 지금 저희가 MTM ENT가 제공하고자 하는 증강현실과 이제 가상현실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저희 MTM ENT는 이제 그 지혜에 생각하는 공장을 구축한 PTC를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PTC와 이제 세계적인 기업과의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PTC나 이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단위 계층 구조로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데 저희 MTM ENT는 이제 중소기업용 솔루션을 제공하다 보니까 이제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과 많은 비용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복합적으로 구축을 하게 돼서 이제 블록체인 형태의 이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서 뭐 3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 다양한 상품을 이제 중소기업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2% 뭐 이렇게 가려운 곳이 남아 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나노 심층 해부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K 테크놀로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의 편리성, 다양성, 적용성 문제 등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시장의 문제점을 저희가 좀 파악하는 데 주력을 좀 했었고요. 이제 문제점을 알아야 저희가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네. 저희가 좀 수많은 시행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다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똑같은 제품을 이제 효율이 더 높다 아니면 뭐 어떤 경쟁력 있다 이렇게 갔을 때는 소비자 반응이 사실 그저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자 이제 기술 개발에 좀 매진한 부분도 있고 사실 기술 개발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그러면 새로운 솔루션, 차별화된 솔루션을 공급을 하자라는 부분이 뒷받침이 된 것 같습니다. MTM, ENT에는 이번 채용 공고도 그렇고 신입보다 경력 직원 비율이나 선호도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성과주의입니까? 네, 성과주의가 맞고요. 그렇습니까? 저희 MTM은 워라밸 MTM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출근 시간이 10시, 퇴근 시간이 5시입니다. 근데 출근 시간 10시, 5시에 거기 똑같은 월급을 주면 회사는 망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추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출근했을 때 그만한 퍼포먼스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저희도 신입을 이제 그렇게 뽑고는 있지만 경력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주어진 시간 안에 그만한 퍼포먼스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한 기회를 주지만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경력 위주로 많이 뽑게 되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BK 테크놀로지는 체계적 시스템보다 업무의 자율성을 중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회사에서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발휘가 됩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뭐 자율성이라는 게 뭐 여기가 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저희가 뭐 통제한다고 통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목표를 명확하게 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과정을 서로 공유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활동을 못하는 동안에 좀 내부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미 어느 정도는 완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뭐 업무에 대한 목표를 잡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가서 직접 물어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도 핸드폰으로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그다음 다른 직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서로 알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어떤 통제를 한다든지라는 부분보다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기가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 내에서의 우리가 이제 자율성, 어떤 제한적인 환경에서라고 보실 수 있지만 사실 실제 회사 환경에서는 굉장히 우리는 그 수평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왜 망설이시죠? 왜냐하면 저는 수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원들 수평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근데 입사 후 3개월 이내에는 거의 뭐 충분히 수평 구조 이상으로 자유롭게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해요. 네, 뭐 이거야 뭐 숨길 수 없는 내용이라. 국가에서 나라에서 밀어주는 정책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네, 4차 산업은 뭐 지금 이제 마케팅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블루오션이라고 하잖아요. 블루오션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스타트업이라는데 그러면 레드오션 가면 살아남을 수 있냐? 레드오션 가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 사업과 연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은 시장이 없지만 향후 5년, 10년 후를 보고 이제 정부 자금이나 이런 거를 많이 지원을 하게 되고 당연히 스타트업은 정부 자금과 100% 연관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답은 예스입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BK 테크놀로지에 합격할 수 있었던 직원들의 비법은 무엇입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네. 사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좀 솔직함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함. 네. 어디까지 솔직해야 됩니까? 왜냐면 회사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 못 할 수도 있는데 네. 당연하죠. 뭐 안 와봤는데 어떻게 내가 뭐 할지 어떻게 그렇죠. 알겠습니까? 근데 과장되게 얘기하거나 뭐 그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계속 앞으로 생활을 할 건데 여기 입사 관문만 통과하는 게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는 지금 저희하고는 인연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어떤 말을 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도 뭐랄까요 대표님, 그때 느낌으로 좀 봐야 될 것 저랑 뭐 같아요. 싸우자고 오신 겁니까? 오늘 뭐 전체적으로 뭔가 좀 느낌으로 네. 좀 그때 좀 제 감각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사람 표정도 있고 말의 그 강도도 있고 네. 그다음 눈빛도 다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진실돼야 된다. 네, 진실되고 좀 우리도 좀 진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도 좀 진실하게 대화를 해야 뭐 어차피 진실되지 않게 해서 인연이 안 되는 거랑 진실되게 해서 진짜로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거랑 그런 차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아, 같은 시간에 어떤 감정으로 서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바뀌니까. 저희는 채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네. 채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룸이 있다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지 어떤 허위 혹은 과장 정보를 이용해서 저희가 들어온다면 그건 뭐 행복하지 않은 관계가 되겠죠. 기술 영업과 일반 영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B2B인지 B2C인지요? 둘 사이에는 차별을 두시는 건 또 없으신지요? 식사가 뭐 다르게 제공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일반 영업을 잘 하시면요. 가시면 이제 점심 식사를 맛있게 이렇게 드실 수가 있어요. 10시에 미팅을 갔는데 11시 반에 끝났어요. 그럼 일반 영업을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가면 식사하고 가시라고. 11시 반인데. 그러면 이제 뭐그 담당자분이 미리 나가서 식사를 해요. 기술 영업을 가잖아요. 12시 반까지 미팅이 있는데 별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나와요. 나와서 이제 배고픈데 본인은 알아서 먹고 나도 알아서 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밥 때문이면은 B2C로 가라. 그렇죠. 그 밥을 잘 먹을 거면 이제 B2C를 가서 이렇게 먹는 게 맞고 이제 나는 이제 거기 기술적으로나 이런 뭐 전략적인 그런 부분이 강하시면 이제 B2B로 가시면 되죠. 근데 밥은 이제 자비로 드실 생각을 하시죠. 왜냐하면 일단은 그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그 얻는 게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밥까지 사주면 자기가 손해잖아요. 시간까지 내줬는데. 아, 그런 차이가 네, 있다. 네, 네. 아, 그래서 네. 대표님께서도 그래도 밥에 꼭 민감하신 거 보니까 진짜 식구들은 잘 챙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밥은 저희가 공짜로 제공해 줍니다. 아, 밥은 네, 네. BK 테크놀로지 그린 뉴딜 정책에 있어 회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앞으로 어떤 과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린 뉴딜 시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원래 하던 분야에 대한 그 좀 포괄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에너지를 절감하고 그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고 뭐 소비자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제공한다라는 부분을 사실 빚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빛은 에너지고요. 그 에너지는 뉴딜 정책의 일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인 어떤 확대 해석을 하는 부분이지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스탠스가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공공시설이라든지 여지까지 했던 건 개인한테 하는 것보다는 공공시설, 해외에서도 뭐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해서 어떤 특수한 조명을 저희가 계속 만들어서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꾸준히 저희 확대해 나갈 정책이고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제품들을 계속 꾸준하게 출시를 하고 B2C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B2B, B2C 시장에도 어떤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린 뉴딜 정책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판매할 계획입니다. MTM ENT 채용 사이트 내 기업 비전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지만 말자. 돈이 되거나 재미가 있거나 둘 중 하나면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라는 말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실제로 돈이 되지 않았는데도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있었나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돈이 되지 않았는데도 한 겁니다. 아, 지금 이미? 네네. 스마트 팩토리의 일부분 자체가 네.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한계치에 옵니다. 될 대로 되라. 이제 어차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뭐 대기업하고 가봤는데 이제 거기 사기만 당하고 아니면 예. 가보시면 이제 악마하고 양아치가 있는데 양아치는 이제 계속 저희를 때립니다. 근데 악마는 이제 되게 친절한데 잘못하면 그냥 죽습니다. 한계치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돈은 안 됐는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건데 개발팀장이 자기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냥 어차피 근데 뭐 이렇게 약간 반 포기한 상태라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고객이라도 만족해. 어차피 남는 것도 별로 없는데 고객이라도 만족시켜야지. 그래서 했는데 그게 사실은 한 분의 고객이 만족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더 진실되게 들렸던 거죠. 다른 그 좋은 기업도 많은데
굳이 MTM을 선택하고 하려고 했던 거는 그런 이제 진실된 그게 있는 거고, 사실은 저희가 MTM ENT가 여기까지 와 있지만 사실은 여기가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신입이나 예를 들면 새로운 분을 뽑는 이유 중 하나가 저희 회사에 재갈 공명 같은 분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 멤버들도 정말 강력하고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걸로 세상의 강자가 된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갈공명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회사를 더 객관적으로 보고 시장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 방향으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는 계속 실수밖에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실수를 통해서 점점 더 큰 성장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제 하나의 문구가 스마트 팩토리고 이제 스마트팜이고 우리 회사가 가는 것 중에 하나면 돈이 안 되더라도 이제 하시는 분이 흥미가 있으면 그것을 진행해보자.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슬로건 그렇게 아니면 네. 뭐 표 뭐 이런 느낌으로. 네, 네. 근데 정말 돈이 안 되는 게 자명한데 얘가 흥미를 너무 갖고 있어요. 그 직원이. 그럼 뭐 어디 몇 번까지 밀어줍니까? 끝까지 밀어주는데요. 이제 안 되면 이제 들고 나가야죠, 그분은. 아, 네. 인연은 거기까지. 그렇죠. 예. 왜냐하면 했는데 이제 자기 고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제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본인도. 그러니까 그게 몇 번까지 최대 몇 번까지 이게 대표님 마음에 아니 그게까지 가는 직원이 없어가지고. 아직은 솔직히. 없나요? 네. 네. 될 대로 되라 타이밍이 와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근데 솔직히 제 그 대표로서의 욕심은 그러니까 다른 팀원들이 예를 들면 이제 자기는 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 월급을 그냥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일부 동의만 해주면 네. 사실은 저는 회사가 거기 대표가 하는 일 중에 이제 그런 이제 거기 자금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하는 거고 그런 사람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 주는 게 목표라 저희는 가능하면 끝까지 해주고 싶은데 아마 팀 내부에서는 그런 반발이 있을 게 자명하잖아요. 두세 번 했는데 아니 쟤는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현타가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팀원 내부에 이제 동의만 된다면 사실은 작은 실수가 다들 실수하거든요. 아, 그럼요. 그분들도 실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작은 실수가 이제 더 큰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크게 사고 치는 것보다 작게 사고 치는 거죠, 그냥. 네. 대표님도 뭐 굉장히 이제 공감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또 뭐 같이 뭐 하실 얘기가 또 있을까요?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 하나라도 하는 게 낫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뭐 자기가 멘탈이 뭐 붕괴돼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 뭐 어떠한 이유로 뭐 개인의 사정일 수도 있고, 뭐 회사의 불만일 수도 있고, 뭐 때문에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좀 그래서 안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조금 뭐래도 네, 그죠? 회사를 위해서. 그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걸음 갈 거 3걸음을 간다든지 그래도 뭐 계속 걸어는 가야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뒤처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회사에 굉장히 좀 큰 요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명이 가만히 있는데 그럼 나는 왜 걷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옆에서는 다 열심히 뛰고 있는데 쟤는 왜 서 있지? 약간 이렇게 되면은 그게 상의자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뭐라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직의 목표로 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몇 번 정도까지 푸시해 줄 수 있습니까? 뭐 기술 개발이나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든가.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여지까지 지금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당신이 우리랑 안 맞습니다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셔서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에게는 다 열려 있는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는군요. 네. 두 분 다. 야,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월급만 받아가려고 취직하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 들어오셔서 가족이 되십시오. 솔직히 회사에서 면접 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인성과 가능성입니까? 아니면은 직무 경험과 능력입니까?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알아요. 하지만 그 케이스를 조금씩만 얘기해 주십시오. 반반 다 섞으면 좋겠는데. 치킨 드실 때 어떤 거 드신다고요? 네, 저는 그 반반 먹고. 반반. 어떤 한 부분만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보다 두루두루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쟤는 이런 부분이 특출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모나도 돼라고 하면은 사기 저하가 될 수 있어요. 조직의 사기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같이 해나가는 거지. 사실 뭐 인성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개인의 목표, 그다음에 조직의 목표를 같이 달성하기 위한 협동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본인의 개인의 어떤 그 목적 의식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좋습니까? 저 부분이 좋습니까? 하면은 사실 뭐 그 조직이 아니라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컨설턴트를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뭐 계약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한 프로젝트를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떤 조직을 같이 만들어 가는데 그런 어떤 조직의 융화가 안 된다든지 조직이 가는 방향에 그 나는 마이웨이야 이 방향으로 가야 돼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그런 분을 필요로 하는 조직이 별도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조직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을 아싸시키는 사람들이 간혹 있으니까 그분들끼리 모이시면 되겠다. 대부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룸이 있고 자기만의 딱 어떤 인생 철학이 있는데 네, 그 조직하고는 안 맞는 그런 분들이 좀 있죠. 네. 이렇게 좀 민감한 질문, 뭐 좀 껄끄러운 질문들 이렇게 각자 좀 드려봤는데 아주 대답을 잘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시원시원한 답변 저도 잘 들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도 아주 개운하셨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일자리에 에너지를 충전하다. 2021 그린뉴딜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 취준생들께서 그분들이 이제 속마음 궁금증을 그분들이 직접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새롭게 도입할 시스템 이름하여 사심 없는 질문이라는 코너입니다. 저희가 그분들의 질문을 모아서 AI가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이기 때문에 그 친구 이름은 그린입니다. 그린이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그린아! 네, 저 여기 있어요. 어허,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공간 어디에 있습니다. 그린이가 기분이 좀 어때 오늘? 솔직히 멜랑꼴리하면서 꾸리꾸리하고 펄쩍지근하지만 여러분들 보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아주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지금 딥러닝이랑 이게 빅데이터가 아주 많이 쌓여 있는 그린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 그린아, 나는 오늘 기분이 무척 좋은데 그 기분 그대로 우리 대표님들에게 공통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어. 질문 부탁해. 첫 번째 이풀기 질문 드릴게요. 우리 회사 입사하려면 필살기 이걸 준비하라. 어떤 게 있을까요? 준비는 본인의 필살기를 준비하면 됩니다. 엔지니어면 자기가 뭐 나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뭐 마케팅이면 이제 자기가 마케팅 잘하는 걸 해온다든지 아니면 뭐 영업이나 이쪽이면 자기가 이제 했던 부분을 준비해서 오면 되고 만약에 이제 신입이면 뭐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잘 못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한번 시켜주시면 밤을 새워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밤을 세우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표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준비를 해오시면 그 진정성을 이야기를 하면 대표님들은 웬만하면 그 진정성에 반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스타트업은 거기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기업 대표님들하고 다르게 이제 진정성에 되게 반응이 빠르세요. 그래서 진정성 있게 자기가 난 이걸 하는데 이거는 너무 잘한다. 근데 뭐 다른 거 시키면 할 수 있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이러면 거의 기회는 다 주어집니다. 네. 빚을 냈으라도 그분 월급을 줍니다. 네. 저희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저희는 뭐 준비해올 것 없죠. 왜냐하면 지금 준비한다는 거 이미 우리가 지금 채용을 해야 되는데 뭘 갑자기 준비해올 건 없고요. 이미 있는 그 상태로 와서 우리랑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진실되게 와서 서로 우리가 이제 서로 봐야죠. 우리도 보여주고 그도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목소리 우리는 크게 해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이 친구 냉정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 감정이 없네요. 네,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위아래도 없는 친구입니다. 네.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쌓여있어. 취준생님, 취준생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일단 저희하고 잘 맞는지도 서로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갑자기 뭔가를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하고 우리가 갑자기 맞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회사에 대한 뭔가 진솔함, 뭐 그런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의 의도나 뭐 주인 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 감사합니다. 회사에 입사한 선배들 전공은 어떤 분야가 제일 많나요? 저희 쪽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자 쪽 전공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 전자 쪽, 네, 대부분 전자 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긴 하죠. 회사 특성상.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전자 쪽 전공하신 분이 많은데 지금 이번에 저희가 채용하려고 하는 분야가 이번에 기술 분야가 아니다 보니 여지까지 있었던 분들은 기술 분야가 지금 저희가 메인이었고 기술 분야에서 제품 개발하고 사실 그런 분야였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지금 채용하고자 하는 건 기술 보충이 아닌 마케팅 쪽 인력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직원들과 비슷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마케팅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은 기존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2명과 더불어 같이 일하실 분을 2명 중에 1명이 저예요. 예체능 쪽은 지원이 안 되나요? 예체능 쪽이요. 저는 그쪽이 자신 있는데 사실 저 예체능 쪽으로도 그 좀 대학에 문의를 했었어요 저희가. 왜냐면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또 마케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게 어려운 분야랑 그린이가 네네네. 아, 그런 식으로 오죽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배터리가 많이 없나 봐요.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 들어오신 분은 대표님이랑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같은 부서에서 한 공간에서? 한 공간은 아니고요. 네, 같이 일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온라인화 돼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마케팅 쪽에 이제 직장 상사로 대표님을 이렇게 재미있는 대표님을 이랑 같이 일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기업이다 보니까 뭐 전자나 소프트웨어 쪽이 많은데 사실은 스타트업이다 보니 사람을 뽑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가릴 수가 없어요. 네. 전공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진성성 있고 하는 분을 빨리 뽑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단은 이제 과나 이런 거를 따지지는 않고 저 대표님처럼 뭐 그 체육과도 보고 다 봤는데 저희랑 안 맞아서 그냥 안 하는 거지. 네. 그런 과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본인도 이제 모르고 교육 시스템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도 우선적으로 뭐 진짜 열정만 있으면 와서 배우면 되는 거고 또 뭐 유경험자라서 치더라도 완전히 이 업계를 경험한 건 아니니까 결국 와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근데 그런 건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과 계열인지 문과 계열인지 뭐 체육과 계열인지 뭐 복지 계열인지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체육과면 일단 엔지니어가 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결이 전혀 달라서 근데 이제 영업 마케팅 정도는 자기가 할 수가 있는 거니까 특히 영업은 뭐 또 활동적이고 하니까 체력이 좋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결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선호를 하고 또 뭐 엔지니어는 사실 조금 엔지니어는 또 조금 이제 성격이 이제 여기 거기 까칠한데 배우려고 하면 기술적인 기반이 되니까 이제 조금 더 쉽기는 하죠. 엔지니어 까칠하십니까? 엔지니어들 까칠하죠. 까칠해요? 네.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나 뽑아주세요. 한 100명쯤. 저희도 100명이 뽑을 만큼 회사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셔서 단체로 이제 1000명 지원받고 100명 뽑을 수 있는 회사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진짜. 다음 질문 드릴게요. 나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내 현재 일을 택할 것인가요? 제가 엔지니어 생활부터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거 복권 번호가 이건데 그 번호를 똑같이 하는 건 아니죠. 뭐 예를 들면은 그대로 똑같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과거대로 가서 그 번호를 쓰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이게 그 천직이냐 아니냐라는 부분, 제가 이제 집중 있게 뭔가 들어가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네.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걸 알고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너무 사랑하시는군요. 네. 저 일을 사랑하는 거 결국은 제가 일정 나이까지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제가 저를 업그레이드 해나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사랑한다고 보는 거죠. 너무 멋있고 보기 좋아서 그런 일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 요즘에 복이니까.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물론 이제 답은 이제
예스고요.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죠. 대표님하고 처음에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 이제 엔지니어들 친구들도 그렇고 저는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돈을 안 줘도 그냥 엔지니어 했을 것 같아요. 돈까지 주니까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마케팅 포지션이 영업 포지션이든 뭐든 간에 이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게 좋아서 돈을 안 줘도 이 일을 그냥 다 돈 주는 일이 있어도 이 일을 하지 않고 돈 안 줘도 이 일을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고 그러면 돈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무 좋아서 그냥 거기서 일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예, 네. 이게 꼭 그런 기준이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그 능력을 사는 데가 생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 또 남들이 보면 또 돈 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안 주려는 게 아니고 적게 주려고 하는 거죠. 이거 나가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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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농담이. 우리 회사 이것만은 최고다. 복지, 시스템, 문화 등 자랑해주세요. 저희 MTM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거기 제멋대로 정한 거지만 그러니까 웨라벨 MTM으로 정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회사에 오시면 월급은 다른 회사보다 예를 들면 평균이라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평균 정도에서 저희가 이제 성과급 위주로 주고 기본적인 월급은 이제 평균 월급에서 조금 더 넘는 수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시 출근 5시 이제 퇴근하는 방식을 이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아침과 저녁에 있는 삶을 이제 직원들이 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직원들 요즘 보면 이제 비타민 뭐 몇 개씩 많이 먹는데 비타민 뭐 콜라겐 같은 거를 그런 복지 시스템을 지원을 해주고 저희는 이제 여름 휴가가 이제 거기 5일 외에 거기 5일이 더 있습니다. 5일은 이제 회사가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셧다운 휴가라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후에 26일부터 내년 다음 초까지 휴가가 떠올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거기 연차하고 상관없이 이제 MTM이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저희 MTM은 웨라벨 MTM을 제안을 하면서 거기서 만약에 저희가 팀워크가 너무 좋아서 성과가 오면 당연히 보너스는 진짜 보너스 성과급으로 인센티브로 당연히 그 200% 300%를 지급을 할 거고요. 일단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뒷동차기 좋은 회사네요. 나 이 회사로 이직할래. 그린이 너는 직업이 없지 않니? 어때요, 대표님? 뭐 진짜 내세울 만한 거. 이거. 저희는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말씀하실 때 제가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내세울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워라벨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기회냐면 본인이 배우겠다 하면 저희는 교육도 지원을 하고 저희 지금도 그 유료 교육을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용률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료 교육이라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그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 개인이 돈을 내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회사에서 그걸 다 내놨어요. 그래서 그 개개인마다 계정을 줘서 어허. 가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네네. 제가 실무에서 전 이제 그 실제로 대표로 가야 될 때만 대표로 가지 웬만해서 이사나 아니면은 뭐 과장, 팀장 이런 명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실무에서 그렇게 뛰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직원의 그 성과를 우리가 서로 굉장히 빨리 공유를 해요. 그래서 그 진급이 되게 빨리 된다. 그러니까 지금 1년에 한 진급씩 해서 3년에 3등급 올라간 직원도 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저도 직원이 열심히 하는 만큼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그런다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그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진급이 빠르셨던 그 분은 월급도 빨리 올랐나요? 오르죠. 예, 바로 직급에 맞게? 네네네. 불평불만 없나요? 주변 분들이 너무 이분이 팍 올라가면. 그건 공개는 안 되니까요. 아. 네. 얼만큼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비밀이니까. 그건 또 서로 이제 네. 그런 또 밸런스는 또 맞춰주시는 네, 거니까. 정부 지원 사업을 많이 또 신청을 해서 거기서 또 요즘에는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한테 정부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네. 저희가 그런 거 빼먹지 않고 최대한 신청 많이 해서 최대한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뭐 스타트업이다, 뭐 요즘 기업이다 보니까 최고로 뭔가 요즘의 분위기에 맞는 기업의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놓입니다.
오, 좋네요. BK 테크놀로지 대표님, 난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각 회사만의 특색 있는 문화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그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저희 회사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떤 우리 회사는 뭐 어떤 문화가 있다라는 건 없어요. 각자의 개성을 좀 살려줄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본인이 노력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성장한다라는 키워드가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고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이 좀 같이 된다면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그 자체가 문화일 수도 있다. 네, 그 자체가 그 생각이, 같이 네.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 사람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게 회사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뭐 그 특색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MTM은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뭐 저희는 근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네. 점심 시간 때 이제 뭐 커피 마시고 1시간씩 그러지는 않아요. 밥만 먹고 바로 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간이 촉박하고 그렇죠. 아니면 이제 또 자기가 남아서 일을 해야 되니까 뭐 네. 그게 이제 하나의 특성, 그 변화되는 특성이라면 특성이고 네. 업무적으로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영업이나 이제 외부 활동이 많아서 이제 네.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제 자체가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요. 그럼 직원들이 알아서 위기 의식을 느껴가지고 아 대표가 저기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뭔가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잘 안 물어보고 이제 바로바로 이제 고객가 대응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업무적으로 문화라면 이제 자율성도 부여하고 하니까 사실 이제 본인들이 봐도 좀 객관적으로 보면 좀 위험해 보이잖아요. 가서 대표가 꼭 사고 치고 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문화라면 문화고 근무 시간 집중도가 있으니까 좀 짧다 뭐 이런. 네. 아 이렇게 솔직한 대표님이 네. 어딨어 진짜 궁금했던 거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제는 각자 이제 1대1 질문을 우리 그린이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팀, 어떤 조직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각 팀 조직이 회사에 미치는 의사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는 그 크게 보면 기술과 영업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뭐 세세한 부서는 뭐 생산 부서도 있고 품질 부서도 있고 뭐 구매 부서 있고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만 현재 저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뭐 엔지니어들이 많고 그러니까 기술 쪽에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런 기술 파트와 마케팅, 영업, 홍보 쪽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이 부분을 지금 그 보충을 하는 겁니다. 식으로 점점 이제 오각형 형태로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시고 제일 부족한 부분이라 사실 이번에 좀 정말 좋은 분하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진짜요. 지금 들어오셔야 됩니다. BK 테크놀로지에 여러분들 마케팅 쪽에 관심 있는 분은 그렇죠. 지금 진짜로 필요할 때 오시는 분이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네. 미래에 우리 회사 살아남는다. 필승 전략이나 강점을 알려주세요. 살아는 남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대표 자체가 좀 생존력이 있고 저희 팀원 자체가 생존력이 있어서 뭐 필승 전략은 고객에 조금 더 많이 가까이 가는 게 필승 전략입니다. 저희가 기술 기업이긴 하지만 고객이 선택해 주지 않으면 이 기술력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기술력은 뭐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한국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독보적으로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제 추월 당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강력한 팀으로 고객에 더 많이 가까이 가서 저희는 이제 살아남아서 좀 이제 세계적인 기업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기업과 어깨 정도는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깨 정도는 손으로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이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바 한번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이바. 그래도 충분히 뭐 우리나라가 뭐 지금 뭐 세계적인 뭐 댄스 그룹도 나오고 그죠? 뭐 저력으로 따지면 진짜 기술도 지금 최고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회사 모두. 이런 직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어떤 직원을 원하시나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좀 정말 가족같이 편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정말 뭐 가족 한 명 더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이번에 농담으로도 뭐 가족 같은 회사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뭐 그래서 그런 표현을 안 했던 거고요. 실제 제가 원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함께 만들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동반자일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좀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좀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이자 마케팅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현직자이기도 하지만 대표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보람이 있다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잘 돼서 이제 직원들한테 거기 진짜 이제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 있을 때가 제일 보람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실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쨌든 회사가 이만큼 잘 됐구나.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보람찹니다. 돈 줄 때만큼 참 뿌듯하죠, 그죠? 그러니까 잘 돼서 주면은 그런 기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오늘 한번 느껴보시죠. 그래요? 정말 어떨까? 이제 직원들에게 탁 줬을 때 직원들이 그 봉투 받고 너무 기뻐하면 그때는 기분 진짜 어때요? 저는 월급날이 싫습니다. 가장 빨리 돌아오는 게 월급날인 것 같아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갔구나. 맞아. 네. 제가 너무 미화했나요? 그렇게 기뻐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인센티브라고 줄 때는 네. 사실 뭐 뿌듯한 건 되게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뭐 이런 걸 달성해서 이런 게 좀 나가는구나. 그래서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로 뭐 앞으로 뭐 그런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도 그래요? 월급날 별로 기분 안 좋습니까? 근데 결제 클릭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제가 결제하는 그때 이제 보고 이제 즐거운 거지. 직원분들 가서 제가 몰래 살짝 가서 그냥 이제 뭐 할 때 이야기만 보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왜냐하면 뭐 요즘은 통장이 입금되기 때문에 그거 한다고 뭐 별로 여기 봉투 주진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클릭할 때 내가 이제 조금 뭐 나 혼자 이제 거기 즐기는 거죠. 예. 좀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래도 이번 달 또 그래도 드릴 게 있으니 이 얼마나 다행인가 뭐 이런 마음으로 정말 뭔가 좀 이렇게 짓궂었지만 그래도 속 시원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대표님들께 진짜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그린이한테 오늘 뭐 이런 Q&A 어떻는지 한번 소감 한번 듣고 싶은데, 그린아 오늘 어땠니? 저는 이만 퇴근할게요. KMT 테크놀로지 MTM ENT 귀사의 발전을 그린이가 응원할게요. 좋은 말씀 감사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그린이가 또 바빠가지고 퇴근 뭐 어디 출근할 것도 없는데 퇴근을 하겠다고 얘기해서 참 저 친구 유머 감각이 좋은 친구예요. 우리 취준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하고 잘 맞는 취준생이 저희한테 와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더 맞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꼭 여기 한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정도로 저희하고 만나시면 결국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에 대해서 한번 함께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심사숙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회사 특성도 그렇고 고생 많이 하고 그친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밖에서 사고를 치면 여기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능하고 이런 분들은 적응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희 회사에서. 그래서 좀 거칠고 좀 적극적이고 뭐 예를 들면 내 거는 조금 뭐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내 거를 쟁취할 수 있고 조금 도전적인 성향을 가졌는데 다른 회사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 쪽에 많이 오시면 저희랑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스타트업이라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관리도 안 됩니다. 관리하고 싶지도 않고. 네. 그래서 스스로를 이제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저희랑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그린 뉴딜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 채용 설명회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린 뉴딜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취업을 희망하시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의 미래에도 그린라이트가 반짝반짝 빛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두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두 좋은 회사 지원하셔서 좋은 미래를 꿈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화이팅!